교과서 56페이지 열기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인데 옛날에 발명됐던 증기기관이나 지금 쓰고 있는 가솔린, 디젤 기관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열이라는 것은 언제 움직이냐고 하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이 이동할 때 열기관이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일부분을 일로 빼고 나머지 어떤 남은 열을 온도가 낮은 곳으로 보낸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F 곱하기 S, 즉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교과서 페이지 57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그림입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열기관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열이 dL, 즉 온도가 낮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연결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동력을 얻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이제 불을 쬐주면 온도가 높은 곳이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쪽이 온도가 낮은 곳이 될 거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열기관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동력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열기관 안에 있는 기체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점들이 기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기체들은 힘을 가지고 단면적이 A인 이 부분을 계속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피스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피스톤이 델타 L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단면적이 A인 이 면적에 모든 기체들이 F라는 힘을 가했다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압력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P로 씁니다. 압력은 전체 힘, 기체들이 가해주는 이 힘을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미터 또는 파스칼로 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체들이 열기관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면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힘을 압력과 면적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 쓰면 끝내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열기관 안에 있는 기체들이 한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PV 그래프, 즉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V 그래프의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 면적이 기체가 한 일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부피 변화가 플러스입니다. 즉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의 크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1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외부에 일을 한다, 즉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 일 자체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를 우리는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열기관은 어떻게 되냐? 열기관이라는 것은 순환 과정이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질 때는 플러스 1을 하고, 즉 외부의 일을 하고, 부피가 작아질 때는 마이너스 1을 외부에서 일을 받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한 번의 어떤 순환 과정에서 외부의 일을 하는 플러스 1이 생기게 됩니다. 이 초록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양이 됩니다. 여기서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59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배웠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구 중력에 의해 물체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우리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었죠. 또한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힘이 있어야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보존력이라는 개념이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힘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연력학 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기체들은 이상기체를 가지고 다룹니다. 이 이상기체의 특징은 뭐냐?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은 100% 기체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식을 써보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U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U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를 하겠죠. 하지만 기체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들의 평균값, 그래서 EK 위에 발을 붙이게 됩니다. 이때 평균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는 값입니다. 이에 관한 어떤 증명은 내내 물리학 2를 신청하신 학생들 또는 대학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결론은 뭐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거나 분자들의 수가 많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도를 더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값입니다.